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왜 천간의 힘을 약하게 볼까요? 입니다.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세요. 우리가 어떤 힘의 강약을 판단할 때 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지를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는 뭐 시지하고 연지, 그리고 이제 천간의 힘은 대단히 좀 약하게 보더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예전에 비슷한 내용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워낙에 영상 개수가 쓸데없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묻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종 이렇게 그 이전 영상의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세력을 보면은 위층을 천간이라고 그러고요, 아래층을 지지라 그러죠. 그리고 지지는 현실을 뜻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천간은 정신적인 측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표성을 나타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왜 정신이고 왜 대표성인지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실제로요, 관이 좋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명식들은요, 관이 여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천간에. 네. 그리고 뭐 지지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은 관이 좋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천간에 관이 없으면은 관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지 않나요? 그죠? 천간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관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보면은 심지어 연간이죠, 연간. 연간으로 드러나 있는 걸 또 좋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보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천간은 정신이고 지지는 현실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현실이 중요한 사회였죠. 내가 아무리 나는 자동차 수리공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집에서 대대손손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나는 한약을 공부하고 한약사가 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게 결국에 이 사람의 진로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물론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머릿속으로 뭘 하고 싶어도 현실이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힘들겠죠. 자,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갑신일주가 이렇게 있는데, 술, 신유술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도 유금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거꾸로 다 갑목만 있어요. 갑을목만. 자, 어때요? 그러면은 지지는 금기운밖에 없는데 천간은 목기운밖에 없죠. 자, 금기운은 차갑고 냉혹한 이성인데 목기운은 따뜻한 감성입니다. 자, 그럼 이 명식은요, 머리와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도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머리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은 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기도 해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명식이 병오대운 같은 거 만났다고 가정해 볼까요? 병오대운. 그러면은 천간에 있는 이 갑을목들이 이 화기운에 다 같이 반응을 하겠죠? 그럼 목생화가 강하게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목생화. 자, 그럼 제가 이제 단편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머릿속으로는 나는 뮤지컬 배우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또는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는데 만약에 병오대운이 오잖아요. 그럼 이 명식은요, 내가 그동안 머릿속에 감성이 가득했는데 목생화로 이 감성의 기운을 강하게 표출해낼 수 있으니까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과거에는 그게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왜? 과거에는 내가 뭐 국가기관에서 일했다, 뭐 아버지가 국가기관 출신이다, 그럼 나도 국가기관에 있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뭐 경찰서에서 근무했다. 그러면은 한 8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대를 이어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결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직업적인 특성만 봐도 그래요. 뭐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천간에 신금이 딱 있는데 신묘년생이에요. 예시입니다. 예시. 그리고 여기는 임목이 있고 또 여기에는 진토가 있어서 임묘진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또 묘목이 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갑진일주고 뭐 병인이고 그리고 을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 명식은 천간에 이 신금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 어디에도 근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직업적 특성을 보면은 결국에는 금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직업군을 선택하시더란 말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행정이라든가 뭐 의료 관련이라든가 건축 관련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구나 장비를 활용 또는 뭐 귀금속. 자, 우리가 기존의 관점대로 보면은 요 신금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금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명식들을 딱 까놓고 보면은 다 금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직업군에 계시더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놓고 봐도 천간, 즉 우리의 정신을 무시할 수 없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기존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대가 변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뭐 용신, 희신, 기신, 구신 이것들을 막 따져가지고 공부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러면은 길한 거네요. 대단히 길해요. 근데 대기업에 취업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로가 지나치는 바람에 과로로 지병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건 흉이네요.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대기업에 취업한 게 길입니까? 흉입니까? 자, 반대의 경우도 볼까요?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요즘 같은 그 취업난에 중소기업 들어간 것도 내 능력에 따라서 대단히 열심히 뭐 어떤 직장 생활을 해 나가면은 대기업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예시입니다. 그럼 이거를 흉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흉일 수도 있으니까요. 왜? 내 친구들은 전부 다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나만 중소기업이다? 그럼 부끄러워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나는 가정도 행복하고 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능력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웬만한 대기업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자, 또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은 젊은 나날에 친구들이 다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중소기업에 취업한 게 과연 길입니까? 흉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대단히 약하더란 말이에요. 왜? 너무나 근시안적인 태도를 삶에 대해서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용신이 정말 뭐가 용신이고 뭐가 희신이고 뭐가 기구신인지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수많은 성공 신화에서 봐왔다시피 사회적으로 대단히 유명하거나 또는 이름을 떨치거나 또는 크게 성공하신 분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말미암아서 이 흉의 시간을 말미암아서 이때 무언가를 깨닫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결국에는 이게 흉이 결국에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뭐가
용신이고 희신이고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 드렸던 분 중에 아주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계세요. 엄청난 자산가세요. 그리고 명리학 보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시면서 감명을 받아봤는데, 기해년을 이제 용신, 대세운이 용신의 운이 들어왔다. 그리고 크게 발복한다라고 하셨대요. 수많은 명리가들한테 봐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분은 그거를 믿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크게 발복하신 거 맞아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더 불었습니다. 그럼 뭐 기억에 남을 거 없지 않아요? 다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용신이냐? 이게 뭐가 행복이냐?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돈이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을 다시 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대단히 괴로워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과거에는 이랬을 때 그냥 좋은 운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저 슬픈데요? 야, 너는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네가 지금 재산이 이렇게 증식이 됐는데 남들도 다 그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 예전에는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차지 않으면은 그게 곧 괴로움이고, 내가 마음에 차고 행복하면은 그게 곧 행복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천간에 대한 재조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간에 대한 재조명. 단순히 그러면 천간의 힘의 크기를 몇 %로 볼 것이냐,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세계, 그리고 우리의 심리 상태가 결국에는, 정신과 심리 상태가 결국에는 우리의 길흉을 판가름 짓는구나. 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업하다가 크게 뒤틀렸는데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진짜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질문하면은 괜찮아, 이럴 때도 있는 거지. 뭐 돈 잃은 건 좀 쓰리긴 한데 다음에 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진짜 멀쩡하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투자한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막 대단히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울감까지 찾아와서 매일같이 술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맞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그리고 심리 상태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천간에 대한 재조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간이야말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이 화운이 좋은 운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아무리 화운이 들어왔어도 천간에서 임수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다면은 결국에는 화와 수가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천간에 간목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간목을 통해서 이 좋은 화기운이 목생화를 또 강하게 하겠죠. 이렇게 결국에 그 천간이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 간명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틀릴 때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다 맞고, 하다못해 이론을 풀이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대단히 명료하고 디테일하고 아주 정확하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 채널을 봐주시는 감사한 분들, 그리고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천간이 정말 마지막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한번 또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천간이 우리의 어떤 정신과 심리 상태를 또 많이 좌우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더 흥미로운 명리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